그러면은 오늘 경기 결과가 반영된 순위표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정세영 기자가 순위표 정리해 주시죠. LG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1승 2패 를 달리고 있고요. SSG가 2위, 삼성이 3위인데 9승 6패 승패 마진 플러스 3개를 기록 중입니다. 4위는 KT 위즈고요. 4위까지가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5위부터는 5할 승률 밑인 팀들인데요. 두산, 기아, NC, 키움, 롯데, 한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순위표를 보면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주제로 정해왔던 게 자, 한화 어찌해야 하나 라는 게 이제 저희 사실 이제 후반부 이야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애매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기가 오늘 경기 내용 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약간 운 좋게 이겼어 그럼 할 만한데 이게 좀 오늘 경기 내용 면으로 봐도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정 기자님이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그 소식을 듣고 악착같이 이겼습니다. 네, 사실 왜냐면은 그 시즌 전에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한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무조건 올해 성적을 내야만 한다. 그렇죠.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내야만 한다. 그리고 프로야구 전체 시즌 이제 프로야구 전체 리그를 보더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 힘을 내고 성적을 내야 전체적인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 프로야구 발전에도 도움이 맞죠. 된다. 네. 맞죠.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새 구장도 개장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즌 초반에 보여주던 모습은 못 쳐도 이렇게 못 치나? 라는 정도의 저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선수들한테 너무 크게 압박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한두 경기 지고 안 풀렸는데 이것 봐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흘러가네라고 하다가 방망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올해 5학은 가야 되는데 이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선수들을 더 위축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분위기 자체는 나쁠 게 별로 없었잖아요. 투수가 워낙 특히 선발이 그러니까. 워낙 좋다고 인정받은 그러니까 팀인데 선발이 그 단장님 말씀으로는 타격이 뒷받침되면 선발이 편해진다도 있지만 네. 선발이 잘하면 타격들이 편해지잖아요. 그 반대도 그렇죠. 반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선발이 잘하는 날 그러니까 야수들이 못하거나 어이없는 경기 플레이로 짓는 경기가 많았어요. 폰세 잘 던졌을 때, 유현진 잘 던졌을 때, 문동주 선수 잘 던졌을 때. 근데 그런 경기를 계속 앞에 좀 많이 놓쳤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또 심지어 또 위축감을 더 느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 야구는 뭐냐면 이 패턴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선발이 잘 던지면 타자들이 침묵하고 그리고 선발 던지는 날 또 경기를 져요. 근데 선발이 잘 던지는 날 연장가들은 어떻게 돼? 이 선발이 잘 던질 때는 그날 이겨야 돼요. 예, 그런 승리 DNA를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그걸 쌓지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가 다시 경쟁력이 있는 팀 올해 5강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류현진, 폰세, 와이스 이 선수들이 나가는 경기. 문동주 선수야 이제 이닝 좀 제한이 좀 있을 거고. 이 세 명이 나갔을 때 이기는 경기는 무조건 이겨서 잡아야 된다. 선수들이 계속 이 승리하는 맛을 느껴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 명이 나왔을 때는 특히 이제 SSG는 그런 게 정말 강하거든요. 김강현이 딱 나왔다면 선수들 자체들이 달라져요. 오늘은 이기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과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중 3연전 첫 번째 이제 어제 경기 오늘 경기에서 보였던 한화의 타격은 좀 달라진 기미가 분명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고무적이죠. 예. 제가 그때 월요일 방송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월요일 날 하나 관계자하고 통화했다는 얘기 제가 여기서 안 했어요. 딴 데서 했나? 딴 데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월요일 날 야근 여기서 받아먹고 아니 제가 월요일 날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방송하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관계자랑 통화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넘어갑시다. 통화를 하니까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했는데 얘기했다. 위로하려고 했잖아요. 했다. 그러니까 되게 목소리가 밝아갖고 의의를 물었다고. 그래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맞아. 보통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전화하면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거든요. 그렇죠. 네, 죽어가는 목소리인데 목소리 되게 밝았어요. 그래서 뭐 딱 그게 반응이 이거보다 더 못할 수가 있냐 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올라갈 리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었으니까. 네. 실제 데이터를 보면 8일과 9일 경기에서 8일날 12개 안타를 쳤고 오늘 9개 안타를 쳤습니다. 이틀간 평균 10개를 쳤다는 것은 지금 시즌을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경기를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쳤어요. 이제 어제 가장 시즌 최다 안타 경기였고 네. 오늘도 3월 29일 구안타 경기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어제 경기 빼고 구안타 경기 두 번째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타선이 뭔가 좀 반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는 돼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활약을 해주는 바람에 좀 김이 좀 세게 돼서 저희가 그 하나 얘기는 조금만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팀 한두 팀 정도 이야기 더 해보자. 근데 하나 얘기 이 선수 얘기는 해야죠. 김서현 선수. 얘기해야죠. 네, 김서현 선수가 확실히 저는 이게 하나 야구도 그렇지만 한국 야구에 이제 네. WBC도 갈 때 정말 큰 이 자산 한 명을 확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오면서 이제 그 야구를 틀어놓고 이렇게 왔거든요. 들으면서 왔는데 김서현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과거 같았으면 앞에 2루타를 선제 탁 맞고 나면 지레 이제 흔들려서 이런 경기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수비의 도움도 받았긴 받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로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성적도 좋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하나가 타격이 안 좋고 지금 성적도 떨어져 있지만 올해 가장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에서 가장 이 위안이 되는 활약이 이제 김서현 선수의 활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나 팬들 얘기 중에 그거 있었어요. 어제 김서현 됐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 뭐 이 과정의 얘기여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대감을 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하나에 관련해서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타격에서는 노시안이 살아야 돼요. 다른 선수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 면면을 보면 그리고 타격이 이렇게 그 부진하면은 타선을 바꾸는 방법이 가장 있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다 못 치는데 타선을 바꿀 수 있기도 어렵다. 그러면 1, 2군을 바꿔야 돼요. 1, 2군 야수들을 대폭 뭐 서너 명을 바꾼다거나. 근데 2군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제가 2군 선수들 면면을 보니까 2군도 뭐 하주석 외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기존에 복이죠. 그러니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답일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그 트레이드도 하나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를 누가 내주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주전급이 내줘야 되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더 받아가겠지. 더 받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팀이 이제 7월쯤 되면 이제 좀 떨어지는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은 이제 좀 약간 리빌딩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이기 때문에 주전 외야수로 줄 팀은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뭐 다른 팀 한두 팀 그냥 뭐 얘기를 살짝 해볼까 하는데 어떤 팀 얘기하고 싶으세요? 어떤 팀 하고 싶으세요? 아니 저기 댓글에는 롯데 얘기 하자고 이게 나오고 있어요. 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수를 잘 못 깨는 상황. 사실 김태형 감독이나 김경문 감독이 명장이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다 지금 사실 기대만큼의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참 롯데는 지표는 괜찮아요. 최근 3경기 성적을 좀 지금 보고 있는데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그러니까 4월 4일 경기 빼고는 3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렸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12개 오늘 10개 3연패.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가장 눈에 좀 띕니다. 사실 김진욱 선수가 또 올해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뭐 박세웅 선수도 최근 등판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런 면에서 좀 호재거리가 많은 듯한데 뭔가 이제 그게 꼬이는 부분 확실히 전준우 선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결국 올해 롯데가 가장 기대했던 윤나고항이 초반에 이제 흔들리면서 롯데는 이제 상승할 동력을 좀 많이 잃은 이런 모습인 게 좀 눈에 띕니다. 뭐 회장님, 단장님 그냥 욕 한 바가지 해주세요 하는데 롯데 관련해서. 근데 저 롯데 칭찬하려고 그러잖아요. 해보십시오 칭찬. 그 지금 최대한 칭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롯데가 지금처럼 선발이 잘 던져주면은 어느 정도 간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반지 빼고 다 잘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지는 살아날 선수예요. 살아날 선수니까 결국에는 선발 5명이 짜임새 있게
풀로 돌아가면 끝까지 그러면은 타격은 어느 정도 중상을 할 수 있는 라인업이잖아요. 결국 문제는 불펜이고 수비인데 전 수비는 유격수는 타격 보지 말고 무조건 수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왜냐하면 지금 1루, 2루, 3루를 보는 선수들이 다 좀 젊은 선수잖아요. 네네. 뭐 고승민, 특히 2루 고승민, 3루에 손호영 이런 선수들이 수비가 그렇게 그 수비형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타격이 좋은 선수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에라를 할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이면 유격수는 무조건 수비로 가야 된다. 타격이 아니라. 네. 근데 지금 롯데가 일종의 이제 유격수 테스트. 나는 유격수다. 이런 콘테스트 하는 느낌이에요. 박승욱 선수한테 박승욱하고 뭐 최근에 이호준 썼다가 또 오늘은 뭐 전민재 나오고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들이 다 풀타임으로 1군 뛰어본 경험이 없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타격 사이클. 근데 수비만 봐야 된다는 거죠. 수비만 딱 수비가 누가 제일 잘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호준으로 보이거든요. 이호준. 예. 그러니까 저는 이호준을 좋게 보는 게 약간 황성빈 느낌이 들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키는 작은데 되게 좀 에너지가 넘친다. 로토준. 예, 에너지가 넘쳐서 저는 황성빈하고 이호준이 딱 주전으로 박히면은 팀이 계속 이렇게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 그러니까 롯데 야수 선수들이 보면 약간 조금 눈치 보는 것 같고 기죽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황성빈하고 이호준은 좀 그런 이제 좀 다른 유형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죽지 않고 네. 내 할 일 한다. 예, 뭐 물론 황성빈만큼은 아닌데 이호준이. 근데 좀 가능성은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야 댓글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 많이 걱정들 하거든요. 체리체리님이 감독이 불펜을 너무 씁니다. 15경기에 정현수 11일, 박진 10일, 정철원 9일 했습니다. K1님도 불펜 사면투가 많아서 5월부터는 다 나가릴 위험성이 있다. 네, 저도 불펜은 네. 요새 KBO 불펜이 그러니까 지고 있는데도 필승조를 막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후반에 하는 야구인데 이게 뭐 한 점 차 정도는 뒤집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자꾸 쓰니까 결국에는 조금 이 앵꼬 뭐 말고 뭐라고 그러죠? 앵꼬? 앵꼬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표현이고 어때요? 앵꼬라고 네, 앵꼬가 앵꼬라고 앵꼬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전된다는 거죠.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정철원 선수 제가 봐도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롯데 불펜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리그에서 구원 평균 자책점만 보면 리그에서 꼴찌 기아 다음으로 안 좋아요. 예, 그런데 결국 롯데가 올해 좀 기대를 걸었던 포인트가 정철원 선수가 네네. 중간에서 이제 지금 김원중 선수 앞에서 좀 이렇게 확실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많이도 나오는데 네. 최근 등판에서 보면 실망스러운 거를 많이 초반엔 보여주고 잘했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약간 근데 지금은 저는 자주 나와도 뭐 체력적인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근데 저는 보는데. 자주 나오는 것도 있지만 멀티이닝 이런 게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연투보다 더 저는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게 멀티이닝이에요. 근데 멀티이닝을 조금 제가 볼 때마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철은 없으니까 그런 거. 9경기에 7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네, 근데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좀 있어서 그런데 근데 그거는 김태형 감독이 항상 두산 시절부터 이런 네. 마운드 운영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그때 두산 멤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멤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롯데는 그 멤버가 그런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사실 구승민 선수한테 좀 기대를 걸고 FA 네. 때 좀 돈을 많이 줬죠. 네. 네. 그러면서 했는데 또 내려가 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불펜에서도 많이 꼬여 있는 상태. 타선은 뭔가 안 풀리고. 타선이 이제 그 사실상 안타 개수가 없진 않은데 네. 터져줘야 될 때 터져줘야 되잖아요. 네. 희생 플라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네. 일단 제가 한번 볼까요? 일단 높게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게 SSC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오늘도 SSC가 11회 초에 1-4, 2-3루인데 고명준이 외야 플라이 쳐줬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결승 득점이 된 거죠. 됐고. 근데 같은 상황에서 1-4-2-3루에 황성빈은 투수 땅볼 치고 물론 유형이 다르지만 결국에 이제 그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롯데 올해 득점권 타율을 보니까 오늘 경기까지 1할 9푼 7리네요. 그리고 주자가 있을 때 타율을 보니까 2할 2푼 둘 다 이제 공동 9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위입니다. 네. 리그에서. 그러니까 뭔가 주자가 있을 때나 득점권일 때 방망이가 안 맞고 있다는 게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득점권에서 홈런도 7개 나왔는데 롯데는 득점권에 또 한 개밖에 없어요. 네. 타점도 예, 떨어지고 득점권에서 부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하니까 다 꼬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면은 아예 하나처럼 아예 타율이 낮으면 아 지금 뭐 사이클이 안 좋구나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안타는 나오긴 나오는데 시기적절한 안타가 나오고 적시타가 그야말로 안 나오는 거니까. 하나는 최근에 득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 득점권에서 지금 6위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7위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하나는 노시안이 터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롯데는 누가 터져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선의 구심점, 백폭이시네. 예, 그러니까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칭찬한다면서요. 칭찬을 네. 많이. 예, 아무튼 간에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SC 같은 경우 최정 뭐 이런 있죠. 예. 팀의 타선의 이게 구심점 리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롯데는 전주는 선수죠. 네, 뭐. 전주가 근데, 하기는 좀 약해요. 언제적 전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격이 이게 그 안타를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해결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롯데는 해결사가 누굴까?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한화는 노시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롯데는 최근에 그런 뭐 강민호 선수라든지 손아섭 선수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저는 보낸 게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치홍도 보내고. 그런 선수들이 이제 잡아주고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떤 플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손아섭 선수가 또 가서 또 갔잖아요. NC로 옆 동네로 갔는데 프로세스 때문이겠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예, 더가웃의 리더 네. 역할. 뭐 전준우 선수도 잘해주고 있지만 거기서 같이 으쌰으쌰를 이끌어줄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롯데 타선에서는 구심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윤동희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어린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팀에서 타선에서의 리더 역할은 결국에는 큰 거 쳐야 돼요. 그게 똑딱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잘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승엽 선수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장래가. 예, 네. 그런 그렇죠. 선수인데 네. 아직은 조금 좀 어리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 과거에 NC 알테이, 아, 알테어, 뭐 나성범, 아테이바. 예. 뭐 그런 거, 뭐 혹은 지금 뭐 9회, 뭐 각 팀에 보면 9회 2사에서 네. 1사에서 만났을 때 무서운 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뭐 최정, 네. 나성범 걸리고 막 구자욱 걸리고. 근데 여기는 9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나와도 그냥 맞아봤자 이제 뭐 할 수 있다. 크게 맞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삼성을 것 같아요. 보면요, 야, 뜨면 무섭더라고요. 뜨면. 그러니까 보면 삼성은 뭐 이렇게 딱 홈런 칠 것 같은 타자들이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김영웅, 뭐 구자욱, 박병호, 강민호, 뭐 디아즈, 뭐 여기서 걸리면 야 이거 딱 걸리면 넘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냥 좋게 보면 중거리형 타자들이 많아요. 네. 좋게 보면. 네. 애써. 좋게 네. 보면.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일단은 뭐 타격의 구심점 뭐 다 떠나서 일단은 타격 음직력부터 해소를 해야 그래야 이제 좀 더 선수들의 분위기도 살고 그래야 좀 롯데는 자기들의 페이스대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팀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고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뭐 어떤 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어떤 팀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저 제가 뭐 말하면 다 나와요? 제가 막 아는 대로 얘기. 샌디에고 얘기해 볼까요? 메알모스 네. 메이저리그 모르는. 네. 잘하던데 요새. 네.
샌디에고요. 네. 네, 샌디에고하고 샌프란시스코도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는 결국 다저스가 우승을 할 건데. 결국 할 건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메이저리그 얘기 잠깐 하면 전문가들은 다 애리조나를 좋게 보는데 애리조나 출발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네. 결국 다저스가 가고 애리조나냐 샌디에고냐 샌프란시스코냐 지금 출발은 애리조나가 좋지 않지만 애리조나가 간다는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파워랭킹도 보면 애리조나를 상당히 좋게 평가를 그래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야. 얼마 전에 기사를 쓰면서 한번 쫙 흩었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저스는 잘하고 있죠. 거기도 뭐 우리가 농담처럼 못하면 사기죠. 농담처럼 기아가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기대치에 비해서 못한다는 거지. 진짜 못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롯데 얘기했잖아요. 예, 다저스가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간략하게 어느 팀 얘기해 보고 싶으세요? 저는 네. 뭐 아까 대충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음. 또 길게 얘기를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화 얘기를 좀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예, 한화 타선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 이틀 동안 이렇게 저런 모습을 좀 나름 반전의 모습을 보여서 좀 그 얘기를 못하게 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요거 이야기하고 딱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 단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순위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순위에서 가장 변동이 클 것 같은 팀 어디라고 보세요? 현재 순위가 1위가 LG. LG고 2위가 SSG, 3위 3위가 삼성, 예. KT 두산. KK 두산. 예, 여기까지가 5위. 네, 6위. 그러니까 저 6위까지 팀들이 결국에 5강 갈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예, 근데 밑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하나가 뭐 계속 이렇게 못할 전력은 아니거든요. 네. 투수진이 좋고 롯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발이 안정되면 끝까지 그러면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키움하고 좀 NC는 좀 어렵다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예,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키움하고 NC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을 이제 예측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근미래에 가장 큰 변동이 있는 팀 어딜까? 변동. 예. 저 앞에 팀 앞에 있는 숫자가 가장 변화의 폭이 클 만한 팀. 그러면 하나죠. 한화다. 하나가 11을 할 전력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뭐 네. 그렇다고 해도 5강 경쟁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팀이니까 하나라고 보여지죠. 네. 성승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기아요. 기아. 결국 네. 올라갈 것 같고 네. SSG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기아가 조 3 안에는 돌 것 같아요. 결국은 올라올 것이다. 네, 저 3 안에는 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 M님께서 김혜성 언제 올라올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말씀하셨는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예, SI. 뭐 트리플에서 뭐 헤어지는 걸로 보니까 뭐 올라가는 것 같다는데 결국 그날 워싱턴 원정이었고 백악관을 갔는데 네. 결국 이제 콜업은 없었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롱텀이라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잘 쳐주고 있고 트리플레이에서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지금 되고 있는데 감독이 그 멘트가 저는 좀 애매했어요. 좀 상당 기간을 좀 보겠다라는 멘트였는데 그래서 4월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러다가 바로 내일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네. 계속 이런 활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다저스 감독이 바라는 김혜성의 모습은 유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붙박이로 박아놓고 쓴다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 해고서 휘저어놓을 사람이 필요한데 타격에서는 김혜성 선수가 많이 감이 올라왔는데 아직 유틸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기엔 좀 시간이 짧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김혜성 선수의 장점이 네. 외야 내야가 다 되는다는 점이거든요. 분명 기회는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지션 경쟁을 했던 선수들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기 네. 때문에 하긴 하는데 감독이 지금 어떤 포인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더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타격이라고 보는데 타격이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좀 잘 치는 건지 네. 요거를 한 20일 동안 기간을 설정해놓고 이때 꾸준히 잘 치고 이런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맞죠. 근데 이것도 진짜 뭐 솔직한 이야기로 화장실 가기 전이랑 나오고 나서 말이 다르다고. 솔직히 저희가 처음에 김혜성 다저스 간다고 그랬을 때 말리고 싶었잖아요. 아, 예. 근데 전 지금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에인절스 갔어야 돼요. 네.
네. 아, 근데 금액도 그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다저스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주전 경쟁 이렇게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좀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김혜성 자체를. 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가능성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좀 분위기는 반반인 것 같아요. 빨리 반반? 좀 올려야 된다는 기조가 있고 네. 좀 더 보자는 기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올려보자. 콜업 한번 해보자. 아니면 콜업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많은 것은 김혜성 선수한테는 좀 호재 아닌 기분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담님께서 고우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네. 조교훈 위원장이 3월 18일부터 10일 동안 저기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선수들 얘기는 다 잘했어요. 뭐 이종우 컨디션 좋고 뭐 의욕이 고우석 선수 얘기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사실. 야, 그러다가 이 섀도우 피칭 그러니까, 이것들 하다가 이게 손가락 나가는 부상이.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당연하지. 보면은 참 별의별 일 겪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 참 뭐 본인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참 운이 없어도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해요. 음. 메이저리그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네. 몸값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그 썩 좋은 대우를 받고 간 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선수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돼요. 음. 그러니까 뭐 다져서 빅마켓은 뭐 눈 안 감아도 되고 마이너리그 그좀 마이애미나 이 스몰 마켓 구단도 눈 한번 질끈 안 쓰면 되니까. 그래서 빅리그를 갈 때는 항상 좋은 대우 어느 정도의 그거를 갖춰놓고 가는 게 맞다.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정민님 질문남 받고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 LG가 우승 페이스일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네. 저도 이게 이보다도 네. 좋은 출발은 없다. 이게 우리나라가 2연패가 쉽지 않은 게 결국에는 전년도 우승해서 다음에 그 데미지가 있는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LG도 23년은 정말 전원 필승조라고 할 정도 불펜이 최강이었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기아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LG의 장점은 작년에 문제점을 지적됐던 게 야수를 너무 슬럼스리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선수만 쓴다. 근데 이게 이제 왼손 선발 나올 때 우타자들을 대거 기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전들의 그런 체력을 세이브 관리를 해주는 거죠. 예, 왜요? 아니 댓글에 작년 하나도 우승 페이스였지. 그래서 아, 이맘때쯤에. 아니 그건 네. 또 아니 경우는 다르죠. 네, 경우는 다른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지금 LG가 도루 성공률도 좋아요. 네, 사실. 뛰기도 잘 뛰어. 예, 근데 뭐 작년 재작년 때는 막 이게 자살 특공대냐 뭐 이런 맞아요. 분위기였잖아요. 처음에. 예, 근데 지금 성공률도 뭐 80%대로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게 약간 약점이 제가 볼 때 불펜이에요. 예, 지금 이게 워낙 모든 게 좋으니까 타격, 뭐 선발, 수비 완전 월등하거든요. 수비, 주루 다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펜의 약점이 도드라지지 않는데 네. 그나마 저는 불펜이 좀 약하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다 좋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지. 나중에 이제 좀 타격 페이스 떨어지고 선발도 부진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불펜의 문제점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나중에 도드라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